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은 좀 프리장에서 하락했다가 어제도 또 맞춰버렸습니다. 네, 제가 이 구름대가 얇아서 프리장에서 하락을 했더라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연준 의장 요새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요새 공공의 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죠. 어제 여기 프리장에서 하락했다가 여기네 여기. 뚫고 올라왔죠. 뚫고 올라와서 여기 딱 선에서 멈춰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어제 그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해요. 어차피 올라탔으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뭔가 또 다른 악재가 뭐 없던 악재가 생기는 게 아니죠. 표면화된 악재인데 더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건 정말 도깨비 장난 같은 겁니다. 똑같은 뉴스를 갖고 어쩔 땐 호재, 어쩔 땐 악재잖아요. 유가 잡히면 잡힐 것 같다 그러더니 유가 떨어졌는데 뭐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죠? 이제 구리값 보고 뭐 부동산 가격 보고 뭐 이러라고 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돼요. 특히 이런 하락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쭉 사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지금 10년간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투자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2, 3년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볼 때 과거에 근데 이번에 항상 과거랑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30년, 40년으로 확대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 이전에 19년도, 20년도 여기죠. 이 나스닥 100이고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대부분이 122평에서 섰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도 2015년도 하락도 여기서 스톱해갖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여기서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잔잔한 하락, 우리가 말하는 그냥 조정 정도는 다 이 선 안에서 또는 이 선 딱 걸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심대한 위기가 아닌 거죠. 그냥 심리적이고 경제의 일부적인 데미지만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 유동성 안 풀었으면,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양적 완화를 아주 강하게 유동성 안 풀었으면 이거가 더 내려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생각하면 이걸 올린 호재가 됐는데 지금 악재가 돼버렸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좀 안 좋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 라인하고 이 라인도 많이 내려왔죠. 따지고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전과.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전과 같았으면 요쯤에서 서서 반등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을 뚫고 내려왔고 200일 이평선까지 거의 왔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했다가 더 내려갔다가 뭐 여기서 조정받거나 반등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은 그림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그림이다. 이유는 뭘까요? 이전엔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고 이걸 그냥 인플레이션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그 사람들을 병들게 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신 비스무리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자, 코스피는 사실 코스피가 더 안 좋아졌어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애석하게 자 보세요. 과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지금 더 나쁘니까 코스피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락할 때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하단 밴드죠. S밴드의 하단 파란 밴드까지 왔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코스피는 대부분 조정을 받을 때 하늘색 라인까지만 닿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했고 코로나 때 하단 밴드 닿고 이렇게 반등을 했죠. 이번에 딱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락 밴드까지 그 하늘색 밴드까지 딱 와 있습니다. 근데 별 큰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 게 과거 상황에 맞춰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코스피 국내 종목들을 좀 지수하고 다 투자를 해왔던 이유가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더 올랐잖아요. 우리는 좀 미리 빠졌고 6개월 이전부터 빠졌고요. 나스닥은 아직 사실 그렇게까지 절반 빠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왔는데 만약에 정말 침체라는 어제 이제 연준 의장 파월이 침체 얘기를 해버렸죠. 침체가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2천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겁먹으시라는 게 아니죠. 이럴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신용잔고 털리는 수준을 보니까 거의 끝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수익 내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서 모으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손절, 추매 이런 거 고민하신다고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이거 손절해야 됩니까? 추매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도 후회, 팔아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시점입니다. 자, 국내 신용잔고예요. 코스피 신용잔고는 지금 21일 기준으로 이게 19조 정도 됐었는데 아마 오늘 또 엄청나게 털렸기 때문에 아마 19조 초반 내지 18조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이 파란색이 신용잔고거든요. 코스피는 언제 반등했냐? 이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당연히 하락할 때 신용도 같이 털리죠. 하락하니까 손실을 보니까 못 견디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요게 예탁금이에요. 요 갈색이 고객 예탁금인데 요 세 개가 같이 만나는 선 있죠. 같은 수준으로 되는 선. 그럴 때 보통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면 다시 반등을 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또 신용을 쓰겠죠. 다른 분들이 쓰겠지만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또 요 근처 세 선이 만나는 선 근처 오면 또 올라갑니다. 이게 반등이에요, 반등. 여기서도 쭉 내려갔다가 결국 여기서 반등했죠. 2022년도 초반에 이게 한 2월쯤 되겠죠. 엄청나게 신용잔고 털리고 3월부터 다시 반등했는데 지금 또 이 시점까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6월하고 7월 초까지만 참아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당연히 현금화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파월은 경기 침체 분명히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딱 해버렸어요. 절묘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잘 올라가던 나스닥도 또 꺾여갖고 원위치 왔잖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경제 연착륙은 힘들다. 이거 이제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큰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반등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못 잡는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게 내년, 내후년에 못 잡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못 잡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더 떨어지겠죠.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누가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도 사겠다는 얘기는 일도 안 하세요, 거의. 예, 팔아야 되는 것만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유는 다들 갖고 있는 거지 새로 살 기운까지는 없습니다.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죠.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이럴 때 사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3년, 5년 이후에 분명히 수익 난다고요.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나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아니,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실라고요, 주식을? 또 2020년처럼, 21년처럼 삼성전자 9만 원 가서 또 사실라고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손실을 키우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언제 주가가 올라가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동안이나 이 주식을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월 집 사지 말라더니 미 주담대 금리 13년 만에 최고. 여러분, 미국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 사람들은 무슨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동안 국가에서 보조해줬던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축해 놓은 거 갖고 주식 열심히 샀는데 주식도 빠지죠. 그러니까 매도해서 그걸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줄 객체,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의 주체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럼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기관들 자기도 금융기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사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홀딩 하세요, 홀딩. 뭘 더 사고 더 팔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은 어때요? 괜히 우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가 떨어졌다고 그 주식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주가 떨어졌다고 내 인생 어떻게 됐나요? 안 됐어요. 레버리지 써서 빚으로 하신 분들은 타격이 있겠지만 그냥 현금 갖고 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하시고요. 자, 저도 요새 사실 스트레스를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계좌에 뭐 샘플 계좌로 보여드리는 건 아직 플러스죠. 8,000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봤더니 9,10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곧 원금뿐 아니라 다른 계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변액연금도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다 전 펀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한 20%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술, 담배는 안 하기 때문에 커피는 좀 마시는데 요새 커피가 늘었어요. 보통 하루에 2잔 정도 마셨는데 지금은 한 4잔 정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힘들면 몸이 뭔가를 찾죠. 그래서 카페인은 도파민이 늘어나서 기분이 좋아지죠.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데노신이 줄어들어서 각성 효과가 있고 기억력이 높아서 학습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이게 상승할 때는 그냥 이런 기분이 되는 거죠. 좋은 기분. 이게 카페인을 많이 먹은 기분이 되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독 증상을 넘어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통, 산만함, 그죠? 뭐든지 과하면 이렇게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만큼 하락했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건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머리는 지끈지끈 하시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시고요. 더 하락하더라도 기회는 맞잖아요. 적금을 굳이 은행에다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적금해야지 하고서 오늘부터 지난번에 알려드린 소수점 계좌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계좌에 TQ를 어떻게 해요? 이틀에 하나, 이틀 중에 떨어진 날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일적립 개념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컨트롤 마인드를 잘 해갖고 문제를 안 일으켜야지.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뭘 하죠? 이럴 때는 또 먹어주죠. 이렇게 매운 거, 캡사이신 같은 거. 근데 다 결국은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일도 없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냥 정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원화채굴 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일해서 원화채굴해서 그걸로 적금하시면 됩니다. 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셨어요. 루나파크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전세 사기를 경험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웹툰을 그린 작가님이십니다. 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인생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냥 전세 사기를 당하고 몇 년간 고통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 집도 아니고 어디 이사도 못 가고 돈도 못 돌려받고 그러면서 그냥 말았으면 이분은 그냥 심리적으로 힘만 들고 정신적으로 병만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웹툰을 그리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현실로 뭔가를 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되신 것 같고 이거 드라마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고통을 현실로 승화를 한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은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많이 했겠죠. 이분이 허술해서 이런 일을 당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전세를 받기 위한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다 챙겨보셨는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융자가 생겨버리는 뭐 이런 사태를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냥 솔직해지자는 거죠. 저는 늘상 주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하는 거 맞습니다. 제 투자는 항상 주식과 같이 했었고 전 주식 운영하는 걸 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죠? 언제요? 2020년, 21년도에 떼보셨어요. 그래서 상승장이 괜찮았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파월이 융자를 만들어 버렸죠. 그동안 풀어줬던 유동성이 다 융자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아니라 깡통 주식이 됐죠. 버블로.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멘탈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경제 구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유동성 그렇게 다 풀어놓고는 사실은 여러분도 일부분은 속으신 거죠. 버블 경제의 특징, 유동성 경제의 특징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엄청난 저금리,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그러다가 수익이라도 내야겠다 하고 들어온 장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진짜. 근데 이 작가님께서 결국은 뭐 그 집에 압류 붙고 뭐 하고 해서 그냥 본인이 그 집을 사셨대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5천만 원 손해를 봤답니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천을 손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자기가 소유를 하고 왜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집을 자기가 받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상황인 거죠. 극단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지금 손절하면 그냥 편해지시긴 할 건데 이거 손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극단의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 힘들지만 또 이렇게 돈을 이건 레버리지겠네요. 모으셨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께서 이 집을 딱 받아서 다시 왔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여기가 이런 집이었어? 그 전까지는 그냥 하숙집 같았대요. 똑같은 집인데 내가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물려 있고 손해보고 있고 이런 생각만 드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 집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투자도 지금은 계좌만 보면 두통 오시죠? 힘들어 죽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 끝나고서 올라가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진짜 잘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만화에 이런 게 있어요. 밤엔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잠을 이루기가 싫고 아이코 벌써 2시야. 그리고 아침엔 지난밤 일찍 안 잔 게 미치도록 후회된다. 졸려 죽는 거지 아침에 출근하려면. 난 정말 멍청이야. 여러분 그렇게 주가
쌀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사야지 겁나서 못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른 다음에 후회했겠죠. 아, 뭐 내가 저때 샀어야 됐겠는데, 저점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점 또 오고 있는데 또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죠? 네, 후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번에 투자 잘 하셔서 이런 마음을 길게 시간을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닥이 다가온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고 오랜 기간 전 2년 얘기했습니다. 2년 꾸준히 여러분 매수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누구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민을 이겨내서 이 작가님처럼 내가 힘이 들어도 이 집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이 주식을 내가 끝까지 소유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